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세상보기입니다. 지난주에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을 듣고 정말 깜깜했던 대한민국 사회에 그나마 사람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준 그런 소식이라서 정말 대한민국 전체가 스웨덴 할리먼의 발표 내용을 듣고 축하하는 그런 내용으로 뉴스가 도배되었는데요. 수상 발표 직후 한강 작가가 이제 노벨상 상금을 받게 되면은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냐느니 한강 작가가 운영하는 서점에 대해 주변 현장 인터뷰 하는 등 신변 잡기 내용들과 또 그나마 우리나라 출판계가 경제 불황으로 한동안 계속 힘들었었는데 이번에 가뭄에 단비같이 모처럼 특수를 노려 출판소에서 밤새워 책을 찍어내느라고 야근을 하고 있다. 제지공장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경제적인 변화 등 노벨상 후광 효과로 인한 여러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정작 중요한 한강 작가가 이번에 대한민국에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위상뿐만 아니라 과거 중국이나 일제강점기 민족 정실 말살의 고통을 이 기회에 떨쳐버리게 한 중요한 이슈였다는 것에서 설명하는 동영상이 없어 이에 관해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조정래 작가의 태백산맥이나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 같은 작품을 좋아하는데요. 근데 이게 워낙 대하소설이고 또 일제강점기나 한국전쟁 이런 한국적인 역사 내용이 너무 많이 투영된 작품이라서 솔직히 외국인들한테 한국이 자세한 문화적인 역사적인 내용을 모르면은 공감하기 힘든, 한마디로 접근성이 그렇게 좋은 작품은 아닙니다. 더구나 한국말이 조사나 어미에 따른 여러 가지 감정의 표현을 풍부하게 담을 수는 있지만은 또 그런 장점과는 반대로 유럽 언어랑 너무나 다른 특성 때문에 외국인들이 번역해서 읽기에는 너무나 큰 문화적인 장벽이 있는 그런 언어입니다. 예를 들어 밥 먹었니? 라는 말하고 진지 잡수셨습니까? 라는 말을 볼 때 똑같이 밥을 먹었냐? 라는 내용이지만 이 간단한 문장을 가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 그리고 여러 환경이나 분위기 등 여러 내용을 한국인이라면은 함축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은 이런 걸 영어로 표현하자면은 직역도 안 되고 그렇다고 풀어서 해설하면서 쓰자니 원작이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리티가 파괴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감동을 줄 수 없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대표 시인 김소월의 접동새인 경우 접동 아우레비 접동 진두강 가랑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웁니다. 같이 이 식구에도 한국적인 의문, 특히 순수한 동심이 마음으로 풀어내는 어감에 대해 한국 사람에게는 가슴을 아리게 하는 그런 향수 어린 감정을 만들어 주는데 이런 것들은 영어로 재현해내기 너무나 어려운 그런 문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한국어가 세계 공용어고 여러 국가에서 다 이해할 수 있는 역사와 문화라면은 벌써 노벨 문학상은 여러 번 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서구적인 가치관과 문화가 이미 전 세계를 점령하는 이런 상황에서 왜 우리가 그리스의 신화를 알아야 되는지, 이런 헬레니즘 문화가 결국 로마를 만들었고 이런 로마의 문자 체계가 지금의 유럽이 영어나 프랑스어, 독일어 등 근간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이런 세계사적 서사를 깨달아야 하지만 결국 현재의 철학과 문화, 과학 등 문화를 이끌어가는 컨텐츠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서구 열강의 문학과 언어가 지배하고 있는
현 세상에서 노벨 문학상이 서구 중심으로 수상자가 나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 수상국의 언어 개수를 보면은 영어 28개, 독일어, 프랑스어 14개, 스페인어 11개, 스웨덴어 7개, 이탈리아어 6개, 러시아, 폴란드어 5개 등등 결국 강대국 중심으로 수상자가 나오고 이들 언어로 결국 전 세계 독자들한테 읽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노벨상 수상작을 읽은 독자들은 부지불식간에 서구 중심이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기 마련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사람이 미국에 나온 신간 소설을 읽어도 전혀 꺼리낌 없이 문화적 이질감 없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어려서부터 미국 문화를 접해왔고 그들이 사고방식에 꽤 많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결국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문화를 지배하는 것은 언어이며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영어로 국제어로 통용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 그만큼 문화의 파워를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예전 에피소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프랑스가 아프리카를 식민 지배하면서 그들이 언어를 말살하고 프랑스어로 교육한 것을 보면은 고유의 문화를 훼손시켜 민족 정체성을 말살시키는 것도 있지만은 자국이 언어로 지배하는 것이 결국 정신적인 세계, 문화에서도 지배하고 예속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여러 부족으로 이루어진 아프리카 식민지에서는 흑인들이 자국이 고유한 통일된 문자가 없기 때문에 결국 대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식민지 말살 문화 정책 때문에 현재 프랑스어를 아직까지도 공용어로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강의 제국주의에 못된 것만 배운 일본이 일제강점기 때 조선어를 못 쓰게 하고 창씨 개명을 하고 또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등 일본 시민보다 열등한 제2국민으로 식민 지배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2000년 전부터 한반도로부터 문화를 수입하고 배운 일본에게 외놈이라며 뿌리 깊은 문화적인 우월의식이 있었고 이미 고유한 언어, 문자가 있는 한마디로 근본이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런 포악한 문화 말살 정책을 저항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 광복이 돼서 현재까지 아직도 중국이나 일본의 역사 공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동북 삼성의 역사를 왜곡하고 또 고대사를 부풀려서 영토를 과장되게 교과서에 기술하는 것이나 일본이 침략 역사를 부정하고 심사참배를 하는 것 등 과거의 반성이 없는 것은 결국 변화하는 세계 질서 속에 이제 패권이 다각화되는 상황에서 한반도를 자신의 부속 국가로 두려는 야욕이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도 군사 독재 시절에 친일파들을 동원하여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광주의 시민을 살상하는 등 만행을 저지른 어두운 역사를 조명하고 쓴 한강 작가의 소설이 결국 세계 제1의 권위인 노벨상을 수상하여 이젠 온 세상이 알게 된 것에 같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축하해주지 못할지언정 부정하고 평가절하하는 일부 사람들을 보면 결국 아직도 식민 시절 민족 말살 정책에 부역한 사람들의 후회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20세기 동안 이미 수천 개의 언어가 멸종되었고 영국, 프랑스 등 제국주의 때문에 아프리카 식민 국가에서는 수많은 언어가 사라졌습니다. 대한민국도 끊임없는 국제사회의 방해와 제약 속에서도 한국어로 쓴 책이 노벨상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한국어도 이제 소수 언어가 아닌 세계 주류 언어로 인정되었다는 것이고
한때 지구상에서 없어질 위기가 있었지만 이제는 어느 나라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우뚝 선 위상이 되었다는 것이 이번 노벨상 수상에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날 이후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의 낭보가 더욱 뜻깊은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항상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